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공화당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하기 위해 부산시당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발표 시간에 앞서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대형 태극기 정면 중앙으로 위치해 주십시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2017년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신 5분의 태극기 애국 열사님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가셔도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공화당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는 우리 공화당 태극기 기수이며 부산시당 상원실장인 장선미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어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폐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환자분과 의료진, 그리고 중국 폐렴의 공포에 걱정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을 위로하고 서청대에서 1367일째 옥죽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중국 폐렴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서민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문제는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국민이 중국 폐렴 방역 실패에 분노하고 있고 백신 제로에 분노하고 있는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좌파 독재 정권 연장과 장기 집권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촛불의 선동으로
불법적인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 국가로,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저들에게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촛불 세력들, 문재인이라고 하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외치는 문바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백개문들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줌의 모래조차도 되지 않는 극소수 세력에 불과합니다. 이제 거짓의 촛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24일 법원은 문재인이 제거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뒤집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종말이 다가온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위기에 직면할수록 더욱 악랄하게 좌파 독재를 밀어붙이고 국민을 편가르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처럼 악랄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힘들게 하는데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김종인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촛불에 의해 불법 탄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수천만 애국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수천만 자유우파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수천만 태극기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김종인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한 대상은 보수우파 국민이 아닌 바로 거짓 촛불 세력들에게 사과를 한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자유우파 국민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꾼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애국 국민과 태극기 국민을 인정하지 않는 좌파 정치꾼에 불과합니다. 자유우파 국민과 애국 국민이 지난 4년 동안 길거리 아스팔트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탄핵무효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 촛불 세력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결국 김종인 위원장은 위대한 애국 국민, 위대한 태극기 국민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애국 국민과 태극기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공화당은 저 악랄한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거짓 촛불의 사기와 불법을 드디어 깨닫고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음을 깨닫고 있는 도도한 정의의 물결에 저항하고, 왜 김종인 위원장은 조급하게 대국민, 아니 거짓 촛불 세력에게 사과를 했겠습니까? 바로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의 함성이, 태극기 애국 국민의 함성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불법 탄핵 찬성파 배신자들의 종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종식시켜서 국민에게 다시 자유를 드려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거짓 촛불이 자행한
불법 탄핵으로 옥중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김정은 독재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역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당당하고 힘찬 투쟁의 깃발을 우리 공화당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워서 반드시 몰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자유애국의 힘으로, 우리 공화당의 힘으로 1367일째 옥중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자유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2020년 12월 26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대석방본부 대표 허평판,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대석방본부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공화당 부산시당 위원장님이신 김정돈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고향 부산 시민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최후의 희망정당 우리 공화당에서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하려 나왔습니다. 악법 중의 악법 공수처의 목숨 거는 이 무능한 좌파 정권, 저는 언젠가는 이 법을 통과시킨 자들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이 주사파 파시조 정권은 언제부터인가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남쪽 나라 대통령이란 기막힌 소리도 듣고 살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우리 국민들은 권리도 없고 이 주사파 파시조 정권에 맹종해야 하는 기막힌 국민이 되어 그들의 부귀영화와 축배를 지켜보아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꼴을 보면 문재인스럽고 수미애스럽고 586 운동권다운 내로남불 행동입니다. 위안부 파리 윤미향 같은 자가 국회의원이 된 것 자체가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쪽 나라 대통령, 당신의 촛불혁명은 이제 다 타들어가고 심지만 남았다는 걸 애국 국민들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정면에 반쪽으로는 날 수 없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반쪽으로는 비행기가 날 수 없는 게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집니다. 지금 부산 시내 곳곳에는 가덕도가 답이다라는 광고로 도배질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성추행범 오구돈의 자리를 가덕도 신공항을 미끼로 부산 시민을 낚시질하려 합니다. 태풍의 길목인 가덕도 바다를 메꿔 공항을 건설한다? 이것은 세금 폭탄의 지름길입니다. 미래 세대의 빚더미를 짊어지는 사고를 범하게 되는 시민이 되지 맙시다. 성추행범 오구돈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는 게 부산 시민의 책무가 되었습니다.
탈원전 선포하여 중국산 판넬이 숲과 저수지 오염시켜 전 국민 목숨에 위협하고 미세먼지 하늘을 뒤덮고 중국놈 폐렴 때문에 전 국민 마스크에 목숨 거는 이 순간에도 중국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오라지에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인과응보 세상이 치는 뿌린 대로 거두어집니다. K방역이 세계 최고라고 떠들던 남쪽 나라 대통령,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은 OECD 꼴찌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지, 알 필요조차 없는지 궁금합니다. 남쪽 나라 대통령은 말아먹은 경제를 중공 폐렴 탓으로 돌리고 자화자찬으로 위로하지만 당신은 엄청난 국익을 파괴했습니다. 강화문 태극기 참여자가 살인자가 아니라 백신 확보 꼴찌가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사기 탄핵과 뇌물로 더럽혀진 이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 공화당이 나섰습니다. 국민저항 운동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킵시다. 부산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하여 올바른 우리 부산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뭉쳐주시기 부탁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공화당의 젊은 청년, 대한민국의 희망, 한근영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 진짜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시작돼서 코로나로 끝나가고 있는 지금의 2020년, 며칠 남지 않은 이 2020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9시 이후에는 모든 가게가 다 중단되며 이제는 부산마저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말도 안 되는 행정명령으로 이 정권은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의 생계를 일반 주점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계가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는 유통업을 하시는 형님이 있습니다. 그 형님이 요새 전화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잠적을 했다, 대급을 주지를 못한다, 일가족이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를 참 심심치 않게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생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참 쉽게 9시 이후에 가게 중단 명령을 내리고 말도 안 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5명 이상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눠서 가게에 들어가려고, 식당에 들어가려고 해도 5명 이상이 원래 같은 테이블이, 원래 같은 일행이었으면 가게 점주에게 300만 원을 벌금을 물리겠다는 공포정치로 국민을 억압하고 있는 이 자들이 과연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치인, 대한민국의 리더들,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주인, 국민의 대리인이 진짜 맞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그러면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한데 어떡하냐? 당연히 9시 이후에 집합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5인 이상 안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발원지인 중국의 대한민국보다 훨씬 가까운 대만에 지금까지 총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명이 되질 않습니다. 코로나 발생일로부터 지금까지 대만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7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대한민국은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대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합쳐도 1000명이 되질 않을까요? 대만은 코로나 문제가 터지자마자 바로 중국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는 유일한 아시아권 국가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인접 국가에서 유일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중국 눈치 보느라, 중국 공산당 눈치 보느라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일주일 전에 다시 진원지인 우한 스촨성 관련
비행기 편을, 항공편을 다시 개방한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말에 이 지옥도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정말 안녕하십니까? 법이 무서워서, 이 나라의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무서워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국민들이 5명 이상, 원래 같이 일하던 사람이 식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국민들이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막막하고 정권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하는 이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진정으로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란 그 나라의 구성원이, 국민이 주인입니다. 정권 자리에,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문재인이 이 나라의 왕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서로 각기 다른 생각과 삶과 사상이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의견을 절충하고 보완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들까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자신들의 권력을 어떻게 더 연장할까, 어떻게 더 국민들을 공포로 억눌러서 내 말에 찍소리도 못하게 할까, 어떻게 법원, 사법부까지 장악할까, 어떻게 국민들을 내 맘대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맘대로 몇 날 며칠 몇백 년 10년 넘게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정당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철인 왕후라는 참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30대 젊은 남성의 남성이 일신의 위험에 빠져서 과거의 타임슬립에서 과거 철종의 중전의 몸으로 들어가는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종은 그 나라를 잡고 있었던 대신 김씨 일가, 조씨 일가, 그 양가, 그 말도 안 되는 신하들 무리해서 꼭두각시 왕으로 살다 꼭두각시 왕으로 죽어났던 그런 왕이었다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합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그러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그 윤탄하고 아름답고 자신들만 놀고 먹기 좋은 그런 권력을 자기 자신, 가족,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서, 천년만년 해먹기 위해서 잘못된 법과 제도,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되었습니다. 돌이켜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하던 그 많은 찌라시들, 언론, 카더라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고 했던 사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음란물이 나온다고 했던 주진우 기자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특정 권력자 한 명을 축출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던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단으로 몰아서. 잔다르크, 프랑스의 영웅 잔다르크를 그렇게 마녀로 몰아세워서 화형대에 세웠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의 민심을 얻는 그런 모습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선동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입으로 예수를 이단을 처단하라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를 구한 영웅 잔다르크를 마녀라고,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강력한 장군 노릇을 할 수 있겠냐고, 말도 안 된다고, 저건 악마에게 현혹된 마녀라고, 그렇게 프랑스 대중들을 선동해서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왕족들이 프랑스의 영웅 잔다르크를, 그 가냘픈 여성 잔다르크를 화형대에 올렸고, 결국 잔다르크가 의인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씌워졌던 그 많은 혐의들이, 그 많은 말도 안 되는 언론 찌라시들이 법정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유죄로 그 사람을 난도질해서 마녀로 몰아서 악마로 만들어서 유죄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자들이 움직인 결과물에 불과했다는 것을 조선시대 예속논쟁, 노론소론 이렇게 하던
그것을 그대로 2020년 대한민국에, 2017년 대한민국에 답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앞으로 더욱 문재인 정권은 레임덕이 오면 올수록 더욱 국민들을 옥죄이고 협박할 겁니다. 자신들의 행정명령에, 자신들의 권력 앞에 국민들이 두려워서 도저히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위를 찾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굴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그렇게 힘든,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도 이 땅을 외세로부터 지켰고,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 공산당의 맛으로부터 지켰고, 그리고 전쟁의 허벌판에서도 이 땅을 일으켰고, 지금의 찬란한 이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셨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의 지금 이 시대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가, 여러분이 비겁한 걸지도 모릅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돌이켜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비겁한 걸지도 모릅니다. 2021년은 제발 희망의 해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코로나를 이겨낼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정부에 요구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제대학교 법대 교수이시자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신 한상수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수막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2017년 8월 30일에 창당된 신생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창단된 이유는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모인 태극기 집회 민초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입니다. 3년이 지난 우리 공화당은 지금 자유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혁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권자인 국민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노예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예 상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이 애국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유혁명입니다. 부끄러운가 뛰어갔어요. 자유혁명의 몇 가지 내용 이런 젊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노예가 된 첫 번째 계기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혁명의 첫 번째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을 무효화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 석방시키고 그리고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혁명의 첫 번째 과제이자 우리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첫 번째 가치입니다. 자유혁명의 두 번째 과제는 이 모든 극악한 독재를 상태를 만들어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북한, 중국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외세가 박정희 대통령을 촛불을 이용해서 끌어내리도록 만든 첫 번째 지역이었습니다. 촛불 반란의 주범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주범이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따라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퇴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혁명의 두 번째 과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입니다. 자유혁명의 세 번째 과제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김정은 세습 전체주의 정권을 살려놓은 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도움을 받아서 김정은 세습 전체주의 정권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우리 민족 전체, 나아가서 전 세계에 대한 안보적,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세습 전체주의 정권을 퇴진시키고 2,400만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자유혁명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도 또 좌파 세력들, 종북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로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좌파 세력, 종북 세력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발본색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종북 좌파 세력들을 철저히 차단하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종북 좌파 세력들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혁명의 네 번째 과제는 종북 좌파 세력들을 처단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확고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우리 공화당은 그 첫 번째 과제였던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도학자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얼마나 불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6일 전이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6일 만에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미국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 절차는 물론 하원에서 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상원에서 의결돼서 탄핵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에 붙인 겁니다. 그런데 2016년 대한민국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나서 6일 만에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자그마한 접촉사고를 내더라도 그 형벌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달 이상, 심지어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 특히 국민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고작 6일이었습니다. 간단한 교통사고 사건 판결도 몇 달씩 걸립니다. 그런데 6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란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무런 법적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탄핵 결정을 내릴 때 원래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당시에 퇴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재판관은 8명 뿐이었습니다. 그럼 8명 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황급히 2017년 3월 10일 8명의 헌법재판관들만으로 불법적으로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둘러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그리고 탄핵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촛불에 그걸 먹었던 어떻든 간에 그들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역사의 죄를 지었던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4년 가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 무죄 석방을 외치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도죄로 누명을 쓰더라도 내 가족이나 내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절도죄로 누명을 쓰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절도죄의 누명을 밝히기 위해서 아마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무런 죄도 없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절도죄 하나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당했는데 우리가 주권자인 국민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웁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이 자유혁명의 선봉에 우리 공화당이 서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이 되어주시거나 우리 공화당에 지원을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자유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약간 소란스럽긴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절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국회 불법 소추안 가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권력 찬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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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탄핵의 강을 만든 탄핵 배신자들을 처단하자. 차단하자. 문재인 독재학법, 공수처법,
국민들은 거부한다. 문재인의 국민통제 공수처법 국민이 반드시 심판한다. 국정농단의 몸통 진짜 적폐 문재인을 즉각 구사하라. 중국의 6.25 침략 역사 왜곡을 침묵하고 방조하는 문재인 친중 정권 즉각 해지하라. K방역 사랑하다 백신도 못 구하는 무능 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탄핵 무효! 무효!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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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0년 12월 26일 우리공화당 부산시당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차량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이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이리라. 이슬같이